안녕하세요. 리틀아이디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 신입학 전형, 그 중에서도 수시 전형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학 전형 전반적인 주요 사항과 그 다음에 변경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왔었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은 수시 모집 전형, 그러니까 뭐 바뀐 내용도 있겠지만 주요 전형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총 500명을 모집을 하고요. 자, 지원 자격을 한번 봤더니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5년 2월 졸업 예정이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수생들 안 되고 고3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 요런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아예 지원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 불가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먼저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제 쭉 몇 명씩, 몇몇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추천형이기 때문에 고교별 추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최대 10명 이내로 추천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고기전 교육과정 국내 고교에서 이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는 고교 과정 중 다음에 최소 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공통 과목은 5과목 이상,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5과목 이상, 진로 선택 과목 1과목 이상이다. 근데 뭐 현행 어떤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 특성상 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크게 고민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면, 자, 일괄합산이다. 매우 중요한 변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앞선 동영상에서.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괄합산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와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중이 한 30%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자, 이제 2025학년도에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합산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폐지가 됐다는 얘기냐면 면접이 폐지가 됐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괄합산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반영 교과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하되, 자, 반영 교과 A, 그 다음 반영 교과 B로 항목을 나누어서, 이제 뭐 각각의 배점이 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과목을 이제 A, 그 다음에, 그 주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B 과목 영역, B 과목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한다는 점,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이제 반영 과목 A에서 공통 과목은 30%.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50%로 가장 큰데, 요건 이제 고2, 고3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여러 선택 과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면은 뭐 굳이 일일이 다 계산하실 필요 없고, 이제 자신의 내신 성적을 이제 연세대식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게 뭐 대기업에서도 뭐 성적 환산하는 방식들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연세대학교 환산 내신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보면 되겠죠. 다만, 자,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자, 다만 이제 그 올해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대학 수학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입결이나 경쟁률은 분명히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문 뭐 자연 다 상관없이 영어는 3등급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이건 공통이죠. 자,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과목 등급 합 4 이내, 그러니까 2합 4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반드시 그 안에는 국어나 수학 중에서 한 개 과목은 포함해서 2합 4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하고 탐구, 뭐 아니면 국어 수학, 수학 탐구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한 과목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일반, 그러니까 의치대를, 그러니까 메디컬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 계열은 수학 포함해서 2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메디컬 같은 경우는 1등급 과목이 2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점 자체는 어떤 기준하고 이제 동일하냐면 뭐 특별하게 새로 나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앞선 동영상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의 활동 우수형에 적용이 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수와 뭐 기준은 동일하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정시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수능 응시 과목이나 지정 과목 자체를 이제 좀 폐지한 상태인데, 지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는요, 일단 지정 과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고, 탐구도 사탐이든 과탐이든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데, 자연계열, 즉 의치약 포함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충 택 1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탐구는 과학 탐구만 반영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그 수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그냥 고스란히 유지를 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쨌든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반적인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죠. 최상권 대학들 중에서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고 이제 내신의 입결 자체,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입결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대단히 높냐 대단히 낮냐 이걸 떠나서 최소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타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로 인해서 입결에는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입결이 일단 뭐 극단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년도 입결보다는 조금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변동 사항을 조금 중첩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 활동 우수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제외하고는 모집 방법은 아예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원 자격 따로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한번 보면, 자, 단계별 전형을 한다. 즉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100%, 그러니까 제출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정성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선발된 인원들, 즉 1단계에서 보통 이제 그 모집 단위마다 1단계 선발 인원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배수에서 4배수 정도, 뭐 요렇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류 60%와 면접 40%를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평가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면접 평가 방식이 보통의 일반적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제출된 서류 기반 면접인데, 자, 연세대학교의 면접은 연세대학교에서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구술시험 정도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면접평가의 비중이 결단코 작은 비중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형식은 전년도에도 제시문 기반, 그리고 2025학년도에도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데 면접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면접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뭐 제시문 기반, 자,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을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학업 역량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부터 시작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수학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학업 역량들, 그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조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접이었다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면접. 그러면 이 세부 내용은 언제 이제 공개가 되냐? 이제 확정된 수시 모집 요강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뭐 미리 예단하지 말고 그때 이제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 공개가 되는 대로 한번 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예과 면접 같은 경우는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인적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면접 자체가 폐지됐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일단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에서는 인적성을 평가하는 면접, 그리고 뭐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서 뭐 평가할 때는 뭐 역시 지금 여기서 나왔던 논리적 사고력이나 또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을 중심으로 갈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랑 한국사는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그리고 인문은 2합 4, 자연은 2합 5, 그 다음에 메디컬은 1등급 과목이 2개 이상, 그 중에서도 여기 전제 조건들은 좀 달려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둬야 될 거,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중 택일,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 탐구만 인정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국제형입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국제형인데,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학부 자체나 요런 이제 배우는 교과 과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고 해서 자, 뭐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 아시아전공,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과학고 하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 IS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글로벌 인재학부까지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전형 같은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고 출신 모집, 그 다음에 해외고나 검정고시 출신 모집, 이렇게 이제 두 단위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 위에서 체크했던 것처럼 어떤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국내고야 큰 문제는 없는데 해외고나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요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반드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이 국제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활동 우수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60에 면접평가 40. 역시 면접 비중이 크죠. 자, 그리고 면접 관련된 부분들은 제시문 기반이라는 점, 이거는 활동 우수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다. 그래서 제시문은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는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추후 입시 요강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자, 수학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바뀌었냐면 뭐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데 국내고 출신들이 이 국제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자, 국수탐 두 과목 중에서 2합 5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 중에서도 국어랑 수학 중 한 개 과목은 포함돼야 되는데 영어가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24학년도에는 영어 기준이 몇 등급이었냐면 1등급 이내였죠. 1등급 이내였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 2등급 이내로 바뀌었다. 그래서 자, 한국사도 뭐 4등급 이내여야 된다. 이거는 뭐 공통점이지만 영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특히 2024학년도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같은 경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 작년 수능 시험이 국어도 어려웠었고 수학도 어려웠었고 심지어 영어도 어려웠었습니다. 영어 만점 1등급 비율이 4%가 조금 넘어섰으니까 사실은 이제 절대 평가의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영어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영어 1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2월 인원으로 발생된 그래서 수시 2월 인원도 제법 많았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영어 2등급 이내로 기준을 완화시켜줬다는 것은 우선 해당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까지는 기회균형 원전형과 투 전형으로 나누어서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투 전형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를 하고 원 전형을 이제 뭐 투 전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원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회균형이라는 말로 지금 이제 전형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지원 자격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농어촌, 학생, 요런 정도가 이제 지원 자격입니다. 자, 그리고 모집 방법은 단계별 전형으로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단계별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 단계별 전형 방식은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 뭐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과 면접 40을 합산해서 역시 면접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1단계에서는 3배수를 모집을 한다. 그리고 면접은 제시문 기반이 돼 전년도하고 다르게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과 내용은 이제 추후 입시 요강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니 그 입시 요강을 통해서 최종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이고, 자, 논술 전형에서도 역시 변화 포인트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일괄 합산 전형이라는 거, 그래서 논술 시험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여기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순수 논술 시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자, 자연계열만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출제 과목이 수학 과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00%를 기준점으로 해서 학생들은 이제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2개 과목을 응시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과 그다음에 과학 한 과목. 그러니까 과학 한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물, 화, 생, 지 중에 아무거나 택 1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모집 단위들마다 요구하는 과목들이 좀 달랐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과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가 물화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학과가 물리와 화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두 개 과목을 봤던 거죠. 그래서 수학 60%에 과학 한 과목 40%를 이제 합산해서 최종 이제 그 합격자를 선발하게 됐었는데, 올해는 이 과학 한 과목을 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만 이제 치르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에서는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수학 과목 자체에 대한 이제 비중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지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수학보다는 과학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이 바뀐 체제가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과목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개 과목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올해 시험 끝나고 나면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자,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자,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형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봤었던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이제 모집하는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집 인원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원 자격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모집 방법은 단계별 전형으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단계별 전형을 끌고 가고 있죠. 끌고 가고 있고, 자, 면접 비중 같은 경우 동일하게 제시문 기반으로 가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인재 전형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해당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기 지원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친구들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른기회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만 빨리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단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요. 자, 다른 이제 전형들과 다르게 고른기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전형을 이제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100%, 즉 정성평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역시 지원 자격에 해당 요건이 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 그리고 변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연세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